근로자재보장보험이라는 것은 환자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나 그 보상이 미약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다 다치게 되면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게 되고, 산재에서는 치료비, 기간 및 통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에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기급여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산재 가지고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뭔가 잘못해서 산재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추가로 사업주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것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근로자재보장보험, 즉 근재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근재를 활용한 손해배상 사례, 성공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어느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점심시간 돼서 자 이제 밥 먹고 갑시다 하고 작업 장비 내려놓고 뒤딱 돌아서는 순간, 지게차 운전하던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게 딱 몰고 돌진 해서 그 외쳤던 분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사고로 그분은 경비가 오죠. 정강이가 완전히 부서졌고 전치 14주가 나왔고요. 일반적인 수술로는 안 돼서 밖으로 핀을 빼내는 외고정 수술을 받으시고 2달 뒤에 재수술해서 안에 내고정을 하셨습니다. 되게 심하게 다치셨어요. 중상이다 보니까 이분이 형사합의까지 진행을 하셨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채권형 통지서까지 잘 받아놓으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산재에서는 이제 정말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치료기간도 입원이 8개월, 통원이 10개월이었기 때문에 18개월 동안 휴업급여도 정상 지급이 됐는데, 장애급여에서는 관절을 다친 것은 아니다 보니 14급이 나왔습니다. 보상이 너무 적다고 느끼신 거죠. 그래서 결국 환자분이 저한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 혹시 뭐 추가로 보상받을 거 없냐, 나는 개인보험도 없고 이렇게 다쳤는데 장애급여 얼마 안 나온단다 해서 제가 이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했습니다. 근로자재보장보험이라는 것은 환자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았으나 그 보상이 미약한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 산재 사고라는 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가 사업장을 잘못 관리해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에 미흡했다든가, 혹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동료가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든가 해서 이렇게 크게 다쳤고 보상이 미흡한 경우 사업주 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그 사업주가 환자에게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도 내가 이걸 수천만 원씩 현찰을 쟁여놓고 있다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마치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를 내면은 보험 처리하듯이 그렇게 한 보험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입하는 게 근로자재보장보험 근재입니다. 근재를 진행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첫째, 이 사고가 과연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예를 들어 보면요, 출퇴근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의 잘못이 없습니다. 왜? 내가 출퇴근 하다가 사고 난 거라서. 예외가 있다면 사업주가 셔틀버스를 대절해줘서 그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방금 들은 예시처럼 일반적인 사고였어. 그래서 사업주 책임이 있어. 그럼 뭘 보셔야 되냐면 근로자재보장보험 증권을 보셔서 거기 보장 대상 중에 하청 노동자도 포함합니다 라는 요 문구가 있어야 돼요. 보통 일감을 줄 때 일감 중 원청이 있고 일감을 내려봤는데 하청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뭐 재하청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근재라는 보험은 원청은 당연히 보장을 해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어요. 이거 모르시고 돼요 상담하면서 이거 당연히 돼요, 이거 사건 요건 다치셨고 뭐 안전관리 의무 위반한 것도 있으니까 돼요 라고 그냥 말하면 큰일 납니다. 보장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증거 꼭 확인하시고요. 세 번째, 근재 보상 방식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일단 산재에서 여러분이 돈을 좀 받으셨잖아요, 보상금을. 그러면은 근재에서는 그 초과분만 보상한다라고 상담 많이 들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시수익은 산재에서는 이것을 휴업급여로서 지급을 했고요. 그래서 휴업급여가 일시수익보다 많은 경우에는 근재에서 줄 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고 나서 내 몸에 남은 후유증, 후유장애 보험금, 여기서는 이 상실수익이라고 하는데 그 돈이 산재에서 말하는 장애급여보다 적다. 그럼 이건 역시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마지막 치료비는 산재에서 급여 부분을 전부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근재에서 그렇게 받을 돈은 없고요. 비급여가 내가 비급여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비급여가 된다는 건 보통 치료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웬만해서는 근재에서도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 금액이 굉장히 작아서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근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산재에서 보상해주지 않은 항목, 위자료를 받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업주 배상 책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근로자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하고 줍니다. 이 과실상계가 존재한다. 이 사실을 잊어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산출된 피해액이 작아서 당황하는 근로자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주의하면서 손해산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보험가입 현황을 조사하면 환자분은 개인보험이 없었고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근제증권이 있었고 다행히 하청 노동자를 보장한다는 내용도 있었고 담보금액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가 있었는데 그 환자의 몸에 남아있는 노동력 상실률을 평가받아서 그 후유장애 진단서를 토대로 피해액을 산출해서 이제 공제조합에 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쪽에선 당연히 이대로 금액을 주지 않고 의료자문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만큼 감액되거나 그러지 않고 대부분 저희의 주장을 인정해서 무난하게 잘 종결이 되었습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산재로 보상받는 건 잘 알고 계시는데 산재 끝나고 나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보면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산재 다 끝나고 회사에 전화해서 그런 거 다 줘,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초반에는 사고가 발생했고 크게 다쳤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협조를 되게 잘 해주는데 나중에 산재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전화를 하면요, 뭐 산재 하시는데 뭐 저희가 추가해드릴 건 없어요, 아니면은 근데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여러분들 제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일하다 다치고 있는데 산재하고 있고 크게 다쳤고 후유증이 예상이 돼. 그런데 근제라는 걸 모르셨다,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잠깐 저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요, 상담 잘 받으셔서 내가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 좀 더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